네, 미국 대선에 이제 막이 올랐습니다. D-1 이제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이제 결전의 날이 시작됩니다. 해외 언론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또 증시 영향은 어떤지 글로벌 마켓 나우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욱 전문위원입니다. 미국의 역사적인 대통령 선거 2부 저녁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아침인데요. 자, 미 증시도 역시 이 대선이라는 큰 불확실성에 반응을 하고 있죠.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 내용 보시죠. 이 제목이 너무나 명확한 이 한마디만 보면 월가 분위기를 한 번에 오늘 캐치할 수가 있는 제목인데요. 다른 거 다 빼고 거래량만 보면은 나이스, 나스닥, 아멕스 미 3대 거래소 거래량이 일평균 65억 주의 절반에 조금 넘는 43억 주로 기록이 돼서 올 들어 가장 적은 거래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거죠. 전 세계 대형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이 메이저 리그 뉴욕 증시에서 통상 평균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정도 범위 내에서 거의 일정하게 거래량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40%나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적은 거래량 속에서도 오바마 관련주는 또 움직임이 있었죠. IT 업종, 반도체 관련주들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지난 Q3 이후 탄력을 받고 있는 HGX 주택지수는 이날 각각 1.6, 1.8% 급등하면서 IT 업종과 주택 업종의 친화적인 오바마 대통령 재선 기대감에 월가가 한 발 앞서 반응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겠죠. 오늘 시황 전문가 의견 한 편 간단히 들어보시죠. 해리스 프라이빗 뱅크 측의 의견인데요. 이론적으로 볼 때는 막 당선된 대통령이 단기적으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힘들겠지만 가능성에 따라서 미리 움직이는 증시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하다라면서 여기에는 내년 세제 개편과 재정 절벽이라는 두 가지 큰 불확실성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소야대가 만약에 될 경우에는 또 불확실성이 커진다. 재정 절벽이나 저런 건 의회에서 좀 참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만큼이나 거기에 따라오는 의석수도 중요하다. 이런 의견이죠.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노골적으로 증시와 대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월스트리트저널의 통계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표를 보시면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제목에는 일단 미 대선 후 1년간은 증시가 강세장이었다는 제목이고요. 지난 클린턴 대통령 당선 후 1년간 다우지수 상승률이 보시는 대로 15.4%. 다음에 재선 후 1년간 다우지수는 무려 30%가 올라갔네요. 다음에 부시 대통령의 경우는 첫 당선 1년간에 8.5% 하락이지만 그 다음 재선 후 1년간은 6.8% 연간 상승률을 기록 중이고 오바마 대통령 역시 당선된 후 1년 동안 다우지수 8.3%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대체로 미 대통령 선거 후 1년간 미 증시는 평균 상승률 3%대의 상승장이라는 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내년 증시를 저렇게 본다는 거네요. 하지만 미국의 지금 미 대선 2분 날 또 다른 불확실성이 하나 접근을 하고 있는데 CBS 뉴스 보시죠. 미국에서 이번에 태풍 피해가 집중됐던 곳은 뉴욕주와 뉴저지주인데요. 크기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영토보다 더 큰 주인 만큼 지역별로 피해의 정도도 다 다르고요. 지난 태풍 샌디로 인해서 3, 4만 명이 홈리스, 그러니까 수재민이 됐다라는 이 통계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 동부 지역에 또 다른 태풍이 하나 북상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겨울도 다가오고 있는데 더 이상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데 이걸 또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 보면은 만약에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투표소가 또 침수가 되거나 투표에 차질이 생긴다면 또 다른 불확실성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에는 유리하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리면은요. 이렇게 재난 상태에서는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런 상태에서는 뭔가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기존 대통령인 오바마가 유리하다. 현직 대통령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오바마 대통령은 인간 태풍 수혜주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이번 이 태풍 덕을 톡톡히 봤다고 할 수 있죠. 다음 선거 일정 정리해드리면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늦은 오후부터 미국은 대통령 선거 투표에 들어갑니다. 워낙 나라도 크고 뭐 각각 인종도 많다 보니까는 지역마다 투표 시간, 시차 이런 것들이 모두 제각각인데요. 어쨌든 마감 결과가 중요할 텐데 제일 늦게 투표를 마치는 주가 알래스카와 하와이주로 현지 시간 자정을 넘어서 새벽 1시까지 투표소가 열려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수요일장 오후 3시에 요 투표함이 닫힌다. 요때가 끝나는 시점이니까
여기와 맞물려서 출구조사 결과나 개표 결과도 내일 수요일장 끝나고 나서나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대신에 미국의 출구조사 결과는 거의 99% 실제 결과와 일치를 합니다. 대의원 이 투표자 수가 뭐 530 몇 표인데 지금 275표 이상을 얻으면 당선되는 걸로 나와 있고, 요 275명에 대한 출구조사 결과는 뭐 당연히 정확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내일 장중에는 결과를 보실 수 없다는 점을 좀 알아두시고요. 이제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주 참 이벤트의 한 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 대선이 지나면 바로 하루 뒤에 그리스 긴축안 의회 표결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보시죠. AFP 통신입니다. 이제는 뭐 더 이상 진위 여부를 가지고 장난을 칠 수가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죠. 그리스 긴축안 협상 드디어 의회 표결을 1박 2일 앞두고 있는데요. 드디어 그리스 정부가 1500페이지 분량, 그리고 2016년까지 약 185억 유로의 새로운 재정지출 삭감을 골자로 하는 긴축안을 의회에 공개했네요. 그리스 내부에서는 지금 여기에 대한 공공근로자들의 반대 시위가 한창인 가운데 이렇게 철도와 뭐 운송이 모두 다 파업 중이어서 거리가 한산하고요. 만약에 이번 긴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리스가 아무리 버틴다고 해도 11월 중순 정도는 디폴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 의회에서는 300석 중에서 여당과 연정 소속 의원들, 이 중에서 반대파와 기권표를 빼더라도 154에서 159명, 그러니까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가 예상된다고 나와 있네요. 자, 그리스에서 이런 반응은 그럼 어땠는지 한번 보시죠. 뭐 파업이 있고 불확실성이 크다는데, 그리스 지수 보시는 대로 3.35% 상승이고요. 그래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 뭐 긴축안 협상이 타결됐다 아니었다, 뭐 여기에 대한 이 논란에 따라서 저점을 이제는 확인하고 반등에 일단 첫날을 기록한 것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내일까지는 우리 이제 꼼짝 않고 외신 뉴스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요. 또 그만큼 대선 이후의 기대감은 작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옵니다.